And your car could run this too. Without any nag. Yeah.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아주 많이 나온 날입니다.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at's a pretty good left. Yeah.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변호 사기꾼단의 수임료 공판입니다. 오늘 이 공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추가 공판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공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변호 사기꾼단이 테슬라로부터 2,940만 주를 변호사 수임료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변호 사기꾼단은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받지 않도록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주주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주주들은 이 사기꾼 놈들이 뭔 헛소리냐 또 두 번이나 주총을 통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두 번 모두 압도적인 비율로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판의 결과 같은 경우 오늘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종 발표가 나오는 날 역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7월 말 혹은 8월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판에서 아크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크가 등장하여서 왜 변호 사기꾼단이 헛소리를 하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론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 사기꾼단은 테슬라 성공의 어떤 부분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2018년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두 번이나 승인한 주주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이유와 플로리다 이의 제기에 명시된 이유로 변호 사기꾼단의 변호사 수임료 요구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라는 결론을 아크 측에서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아주 상식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측의 마지막 오버행인데 빠르면 이번 7월 말 혹은 8월 초 오버행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거나 또 말도 되지 않지만 변호 사기꾼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항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델 Y 업그레이드 주니퍼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을 천으로 가려두었기 때문에 램프와 관련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일단 주니퍼가 확실하게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올해 모델 Y 리프레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 주니퍼가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모델 3 역시 리프레시가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간 것처럼 모델 Y 역시 리프레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매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번 4분기 조금 아쉽지만 일부 모델 Y 수요량은 이제 리프레시된 모델 Y로 넘어가는 효과가 일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 영상 같은 경우 지난 5월 22일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기가 텍사스에 신규 프레스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시각적으로 어디에 어떤 신규 기가 프레스가 설치가 되었는지까지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2개의 6,000톤급 기가 프레스가 현재 설치가 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 프레스를 정리해 보면은 기가 텍사스에 이번에 2개의 6,000톤급 기가 프레스가 추가 설치되며 모든 공장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기가 프레스를 보유하게 됩니다. 기가 상하이보다도 3대나 더 많은 기가 프레스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기가 텍사스에 있는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6,000톤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모델 Y 후면 캐스팅이나 사이버 트럭 전면 캐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2대의 기가 프레스 역시 이 둘 중 하나 혹은 이 둘을 함께 추가로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니퍼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주니퍼 모델 Y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신규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추가로 생산하든 추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제조업체에서 맥스 캐파에 추가 투자를 하며
하면서 생산 능력을 올린다라는 것은 미래 추가 수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상당히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생산량 역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가 네바다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이 기가 네바다 같은 경우 세미 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규모 철강 배송이 진행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는 세미트럭 증산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장 건설 속도 가속화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불과 2시간 반 전에 테슬라는 세미트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시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기가 네바다 공장 건설이 확인된 이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남겼다. 또 조만간 세미트럭과 관련된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들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곧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테슬라가 유일하게 자율주행을 해결할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지도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추가하는 내용이 웨이모 같은 경우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다. 마치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더 뛰어나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사쿠나기 같은 경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50불에서 120달러로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웨이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날짜가 나오죠. 경찰차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도주하였습니다. 웨이모 차량입니다. 라고 경찰관이 이야기합니다. 왜 도주를 한 것일까? Not every day you see a Phoenix police officer pulling over a driverless car. 왜 경찰관이 이 차를 멈춰 세웠냐면은 웨이모가 건설 현장에서 역주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웨이모가 먼저 시작해서 자율주행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며 경찰관이 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번스타인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 역시 주청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통해서 5% 이상의 주가에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번스타인이나 톤이나 크게 잘 맞는 시계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웨이모 같은 경우 아주 큰 자랑이 라이다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다양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서는 이제 라이다를 버리고 있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 나오는 신규 모델에서는 더 이상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테슬라처럼 퓨어 비전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점점점이라는 간결한 답변을 남기는데 왜 그럴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언제죠? 자율주행의 날 5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서야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LiDAR is a fool's errand. 라이다는 바보의 헛짓거리입니다. Is doomed. 라이다에 의존하는 기업은 망할 것입니다. Doomed. Expensive sensors 불필요한 비싼 센서일 뿐입니다. necessary. 5년 전에 이 말을 하였고 5년 뒤 많은 기업들이 또 테슬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라이다를 안 쓰기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던 자칭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일론이 5년 전에 내다봤던 제일 원칙에 근거해서 내다본 미래가 맞았음이 다시 확인되고 있으며 또 그런 헛소리와 헛짓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지금의 기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에 대한 차이를 사실 데이터 센터만 본다 하더라도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애도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블룸버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한 달간 40% 상승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은 번역이 아주 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500개 이상의 헤지 펀드 중에서 약 18%가 테슬라에 대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테슬라곰이 불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곰들이 숏 포지션을 통해서 불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숏 포지션 물은 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 밖에 FSD 12.4.3 주행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12.4.3 아주 뛰어난 모습과 아쉬운 모습 모두 다 목격이 되었는데 이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아쉬운 내용입니다. 이 주행하는 곳 자체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 가던 차선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역주행을 하게 되는 곳인데 안타깝지만 짧은 거리지만 테슬라가 역주행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히나 안타까운 게 보시면은 도로 위에 사인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주행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모습 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역주행이라는 게 워낙 치명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더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만 만약 여기에 반대편으로 오고 있는 차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 역주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며 이 다음 업데이트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번 12.4.3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역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공간이 상당히 좁지만 이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회전을 하는 테슬라 FSD의 모습입니다. 이 공간 인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인상적인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쭉 직진해서 유턴한 다음에 돌아와서 우회전하는 경로가 잡혀져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더 빠른 길이 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션 경로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같은 경우 HD 맵이 없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길을 통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주행하는 도로 역시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을 때 그 바뀐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주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루머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오고 있던 루머 중 하나가 우버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혹은 우버 창업자가 로보택시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를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일단 로보택시와 우버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FSD라는 그 어떤 기업도 가지지 못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굳이 다른 기업과 이익을 나눌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낮은 가능성으로 언급되던 게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가 로보택시를 담당하면서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 7일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추가 답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만약 루머가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400불을 8월 8일 이후에 넘길 것이다. 손쉽게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루머가 이 트래비스가 로보택시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루머인데 여기에 대한 일론 머스크 답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더 안전해지는 것이다. 단순하게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질은 자율주행 능력에 달려있다. 누가 로보택시를 담당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 핵심이다 라는 답변을 남겼고 또 이 핵심을 향해서 상당히 빠르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가 텍사스 확장과 또 파라미터 자체를 5배로 넘기는 다음 버전 준비, 하드웨어 4 준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 중이기도 하며 특히나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경우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진행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에서만 유일하게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FSD 최소한 엔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며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율주행에 테슬라가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 세계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YD보다 테슬라가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BYD가 판매하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차량보다 훨씬 더 판매가가 낮은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가형 모델도 준비 중인데 자율주행 없는 저가형 모델만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만 BYD가 가져가고 있는 이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을 땡겨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까지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이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 차량의 추가 판매 역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매출 수준이 크게 점프할 수 있는 미래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미래는 분명 도달할 것이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 역시 아주 높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리스크를 가지며 투자하는 것이 아닌 테슬라가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